이야, 중고차 살 때 중요한 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자 2만 명을 달성한 중고차 매너모드 박허입니다. 제가 혼자서 차량을 판매하고 영상을 기획하고 그리고 촬영해서 편집까지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6시 53분인데 아직도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출근해서 상담을 한 10분 정도 해드리고 차량을 한 대 판매하고 왔더니 6시가 넘어가더라고요. 부랴부랴 쇼츠를 편집해서 올리고 롱폼을 찍어야지라는 생각에 오늘 퇴근도 살짝 글른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조금 보여드리자면, 제가 차량을 판매할 때마다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거든요. 지금 저 혼자서 판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19에 마지막 오늘 31일에 아직 동그라미를 안 쳤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혼자서 20대가량 판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또 물 들어올 때도 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퇴근 그까짓 거 좀 나중에 하면 되죠. 네 고객님, 아까 전에 요청하셨던 36개월로 변경권 그건 잘 마무리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점만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은 얼마든지 만들어도 되고, 영상이 쌓이면서 구독자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의도 많이 오게 되고 실제로 방문하신 고객님도 늘다 보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사실 약간 버거운 느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뽑기에는 제가 그렇게 또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제 손에서 시작돼가지고 제 손에서 끝나고 있는데, 시청해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전달하고 싶고, 구독자가 늘면 늘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댓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정말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중고차 살 때 중요한 점 1번부터 8번까지 있더라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와, 이건 컨텐츠로 찍어야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구독자도 생기고 그리고 댓글이 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1인칭 카메라 시점을 찍어줄 수 있는 이 아이템을 사고 난 뒤로 이걸 사용하면서 계속 영상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차 파는 영상을 주기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이놈 중고차 제대로 파는구나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상담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보다 나은 퀄리티로 응대할 수 있다는 장점과 리프트 시운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차량 가격과 할부 금리를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할부로 구매하실 때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춰서 최저금리 자신 있으니까 최고의 조건으로 저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 중고차는 딜러를 잘 만나셔야 돼요. 중고차를 구매해보신 분들은 이 상담 테이블에 한 번쯤은 앉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중고차 살 때 중요한 점 8가지를 말씀해주셨던 분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코멘트를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꼭 최소 2대에서 3대 이상 정해놓고 가야 함.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까지 치면 대개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걸림. 한 대만 보고 갔다가 해당 차량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루 공치는 거임. 매물은 딜러 추천보다 본인이 셀렉하는 게 베스트임.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매물을 2-3대 정도 정해놓고 오신다고 하는데, 이건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중고차를 잘 아시는 분이 있고 중고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싶어 하는 게 뚜렷하게 있는 분들이라면 매물을 골라서 오시면 됩니다. 반대로 중고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상담 테이블에 카메이저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원하시는 예산에, 차종에, 그리고 좀 부가적인 옵션들을 다 복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이 들어가거든요. 딜러 입장에서 고객이 차량을 다 골라서 오면 정말 좋아요. 차량을 골라온다면 그 고른 매물 안에서만 차량을 보여드리고 빠르게 판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더 좋은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고 매물만 보여드리면 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편하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고차를 사는 건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차량을 2대를 골라오든 3대를 골라오든 전산을 통해서 그 차량보다 좋은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고른 차량과 내가 추천드리는 차량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차량으로 보고 구매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복잡할 수 있겠지만 딜러만 잘 만난다면 충분히 고객을 리드해서 좋은 차량을 만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오시는 길에 차량이 팔릴 수도 있고 새로운 차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내가 볼 차량만 딱 정해서 오기에는 아쉬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진과 다른 경우가 많은 게, 사진은 상품화하고 멀리서 찍기 때문 실제로 타보면 담배 냄새가 날 수 있고 도장면 또는 휠에 스크래치가
생각보다 크게 나 있을 수도 있음. 시동 걸어서 냉간소음 들어보고 공조기 켜봐야 함. 실내 센터페시아나 도어 쪽으로 잔 스크래치가 생각보다 클 수 있으니 잘 확인할 것. 정말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엔카나 KB차차차에서 보시는 차량의 사진들을 보면 전부 다 깨끗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차량을 보러 와서 중고차를 마주하게 됐을 때에는 사진과 정말 상반되는 컨디션들이 많아요. 자, 2번에 대한 내용을 본 다음에 1번을 생각해보면 1번에서는 2대에서 3대 정도를 골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골라오더라도 실제로 가서 차량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아프게 막 골라오시는 것보다 상담 테이블에 앉아서 원하는 차량을 고른 뒤에 그 차량 그냥 전부 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엔카 보고 저녁에 일어나서 엔카 보고 화장실 가서 엔카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세만 파악한 뒤에 오셔서 2대에서 3대 정도 차량을 비교하신 뒤에 골라가시면 돼요. 정말 공감되는 내용은 사진과 실제 컨디션은 매우 다를 수 있음. 그리고 냉간소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시동 걸을 때 고객님이 옆에서 소음을 같이 들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꼭 진행을 하는데, 중고차를 구매하러 오신 분들은 불안함이 항상 이 가슴속에 있으시거든요. 그런 걸 하나하나 없애드리기 위해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3번 옵션이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으므로 보고 간 차량의 옵션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야 함. 여러분들이 중고차 딜러의 사이트에서 차량을 보시게 되면 옵션 체크박스가 다 쳐져 있는 것도 있고 체크박스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을 실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옵션 체크박스를 직접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귀찮아서 다 체크하시는 분이 있고 귀찮아서 체크를 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체크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제조사 홈페이지의 사양조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옵션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시거나 차량 번호만 딜러에게 전달해서 옵션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시세보다 싼데 좋은 차도 있긴 함. 다만 시세보다 싸다고 적어도 그 시세만큼 수리비를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함. 되게 전 차주가 잘 관리하다가 각종 소모품 교체 안 하고 해당 비용을 빼고 넘긴 차량들이 그러함. 예를 들어 시세가 4,000에서 4,500인데 매물이 4,100이면 적어도 200만원 정도는 지불할 생각을 해야 함. 예를 들어 해당 차량이 오일 교체 주기가 도래했을 때 오일류 전체 교체 및 타이어만 내짝 교환해도 150에서 200 이상은 나감. 반대로 시세보다 비싸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구매 고려해볼 만함. 개인적으로 딱 시세에 맞는 매물들이 가장 애매함. 이 내용은 저도 조금 말할 게 많은데 시세보다 싼데 좋은 차량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싼 경우는 없어요. 딜러가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매입해온 차량이라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쫄려서 금액을 내리다 보면 다른 차량 대비 시세가 한 50 정도는 싸질 수 있는데 100만원, 200만원씩 싼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4번의 예시를 보면 4,100에서 4,500이라는 좀 고가의 중고차 라인인데요. 4,000만원 이상 되는 중고차는 사실 시세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차종이냐에 따라서 옵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하나 좀 고려해서 따져봐야 될 내용일 것 같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차량인데 시세가 만약에 400만원 차이가 난다. 4,100만원에 걸어놓은 사람은 소비자에게 영업을 잘해가지고 누구보다 싸게 가져와서 남들보다 싸게 올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4,500에 판매하고 있는 딜러는 시세 견적을 잘못 봐서 비싸게 갖고 왔는데 때마침 다른 딜러가 차량을 싸게 갖고 와서 4,100에 걸어서 어쩔 수 없이 묶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경우의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중에 시세 대비 저렴하게 샀다면 저렴하게 산 만큼 어느 정도 수리비를 쓸 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차량을 구매하시더라도 수리비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고차를 판매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통 내고를 통해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수리해서 나가거든요. 저한테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타이어가 모자라다고 하면 타이어 값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진오일이나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안 하셔도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좀 거래를 할 때 내고를 받아가지고 좀 지원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막 5만원, 10만원짜리 물건도 아니고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짜리 물건 사는데 뭐 그 정도 지원해줄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 제 기준 AS가 끝난 차량을 구매하실 때 500만원짜리를 구매하든 3천만원짜리 구매하든 언제든지 수리비가 1, 200 정도는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기는 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가 언제 어떻게 망가질지는 예상할 수 없고 그 정도 수리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큰 스트레스 없이 중고차를 타고 다니시지 않을까. 좋은 차량을 골라주면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과 걱정거리를 좀 녹여줄 수 있는 딜러를 만나서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그렇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하다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스파크 200 정도 있는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있기야 있다만 상태는 장담 못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저렴한 중고차들은 사실 저도 자신 없어요. 1,000만원 밑으로는 어떤 차종을 보시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고 500만원 밑에는 사실 누유가 없더라도
하고 뭐 에어컨 한번 망가져가지고 큰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들도 허다하고 막 냉각수가 터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만 얘기하는데 시간이 약 20분 넘게 가고 편집할 생각하니까 살짝 어질어질한데 퇴근이 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5번부터 8번까지 하시죠. 오늘이 1월 31일이고 2월 1일이 저희 아들 돌잔치 하는 날이에요. 내일 하루를 또 오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충분히 일을 많이 하고 퇴근을 할 생각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애도 키우고 돌잔치도 하고 정말 재밌습니다. 아무튼 저는 편집하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힘찬 발걸음으로 입장할 수 있게 여러분들 박수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또 건담이가 제 멘트에 맞춰서 바로 입장을 해주세요. 진정한 주인공.